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곡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감님. 네, 아유, 목소리 맑아지신 거 맞죠? 네, 괜찮아졌습니다. 건강이 또 안 좋으셨어가지고 또 참여를 못 하셨었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기장님들. 제가 항상 건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곡감님 아프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랜만에 또 다시 시들무의 자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오늘은 아빠가 일본에서 겪으셨다고 했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야기가 너무 짧다 싶으면은 또 이야기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을 보는 걸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감기든 뭐든 건 간에 다 낫는다는 의미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곡감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아빠가 일본에 계셨을 때에 95년도쯤에 오사카 근처에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청년이셨을 적에 일본에서 금융 쪽으로 현지인들과 좀 동업을 하셨었어요. 홍콩 쪽도 가시고 하시면서 아시아를 돌아다닐 일이 있으셨는데 예. 그때 한창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직원들 숙소 겸 휴게실처럼 좀 쓸 집을 구하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나 이런 숙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말을 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똘비라는 분이 괜찮은 2층 집이 아주 싼 가격에 나왔는데 혹시 거기 한번 가볼 생각은 없어? 하셔가지고 어딘데요? 하니까 도시에서 1시간 조금 안 되게 떨어진 시골 쪽에 있는 집이래요. 좀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트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대요. 예. 그러면은 그래요 가볼게요 하고 3일 뒤에 사업 파트너랑 복덕방 사장 한 분을 끼고 그 집을 보러 가기로 하셨대요. 3일 내내 꿈을 꾸시는데 꿈이 계속 이어져요. 첫날에는 그 집 쪽으로 가시는 꿈을 꿨대요. 아직 집을 보거나 집 매물의 사진을 본 게 아니라서 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꿈만 꾸신 거예요. 산길에 혼자 서 계시더래요. 험한 산길 이런 건 아니고 주변에 나무들 좀 있고 흙길인 그런 곳. 그래서 서서 저 위에 집이 있겠구나. 절로 한번 가볼까? 하고 그쪽으로 막 걸어가시는데 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눈인사, 목례 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말라는 듯이 약간 말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렇게 막 얼굴 당황한 게 막 보이면서 허둥지둥 막 손짓 발짓하는 게 말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꿈속에서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 유심히 쳐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웅성웅성 하더니 산 위를 가리키면서 엄청 무서워하고 그러더니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고민을 조금 하시다가 그래도 올라가 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저희 친할아버지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튀어나오시더니 갑자기 앞을 막더래요. 당신 아빠니까 아버지 왜 이래요? 저 올라가야 돼요 하면서 피해서 가려는데 계속 막 요리조리 잘 피하시면서 앞을 막아서시더래요. 첫날은 계속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잠에서 깨셨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할아버지랑 아빠가 좀 앙금이 있으신 상태고 이제 할아버지도 건강히 잘 살아 계셨던 시절이라 아이고 이 양반 꿈에서도 나를 방해하나 싶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어서 또 꿈을 꾸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길 위에 서 있고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이렇게 팔 벌리고 또 눈에 초점도 없는 무표정으로 도리도리 하시면서 막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두리번 하니까 길은 없고 앞쪽에 보니까 또 오른쪽에 큰 호수 같은 게 있더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아버지를 제치고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막 실랑이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걸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막 하다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꿈에서 도깨비를 만나면 마주보고 왼쪽으로 외쳐라. 그러면 오. 변신이 풀리면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요리조리 하는데 한번 이렇게 딱 바지춤을 잡고 이렇게 힘을 한번 줘봤는데 너무 무겁고 무슨 사람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꿈쩍도 안 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아빠가 또 엄청 생각을 하시다가 도깨비잖아. 도깨비가 뭘 좋아할까? 고민을 막 하셨대요. 근데 이제 예로부터 한국 도깨비는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술, 노래, 메밀묵 도토리묵, 씨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다. 이거 일본 도깨비한테도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씨름 한 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표정이던 할아버지가 히? 하면서 희죽 웃으시더니 끄덕끄덕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끙착끙착 하다가 기적같이 맺힐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또 아까처럼 안 들려서 내가 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입 꽉 물고 확 드니까 그때는 또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맺혀가지고 땅에다가 뉘어놓으니까 할아버지가 땅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하다가 검게 변하시더래요. 그 검은 형상이 일어나서 앉더니 마른 세수를 몇 번 하고 또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눈치를 이렇게 살살 보시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셨대요. 앞으로 가니까 그 산이었잖아요. 언덕 같은 그쪽 위에 집이 한 채가 보이고 네. 바로 앞에는 호수인 줄 알았는데 호수가 아니라 저수지가 있더래요. 그걸 저수지네? 하고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다가 꿈에서 깨신 거예요. 예. 이날부터는 둘째 날인데 느낌이 급격하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저 집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시다가 가격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당시에 한 1억 2천 정도인데 2층 집에다가 엄청 큰 단독주택 같은 거였대요. 이 정도면 되게 싼 거거든요. 2층 집이 그 정도 가격에 나왔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사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래 그러면은 집만 한 번만 보고 와보자 하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집을 보러 가는 날이었고 이날도 주무시면서 꿈을 꾸시는데 다시 그 저수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3일째예요. 물가에 보면은 저수지 공사를 하면서 만든 콘크리트 턱 같은 구조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 턱 하나에 서가지고 물을 이렇게 보니까 예. 뭐 수초랑 이런 게 보이면서 맑기는 한데 물이 엄청 검더래요. 사람을 약간 끌어당기는 듯한 약간 그런 꾀죄죄한 그런 물이어서 이거 더 들여다보면 빠지겠다 네. 싶어서 그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하셨대요. 물가에서 나와가지고 딱 집 쪽을 보는데 어제 그 검은 형체가 집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래요. 저것도 도깨비인가? 생각하면서 여차하면 땅에다 맺혀야지 하고 집 가까이 올라가셨는데 또 가까이 가보니까 또 친할아버지인 거예요. 앞에 서서 집을 지키고 있으시더래요. 근데 이미 꿈에서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도깨비거나 하고 맺힐까 말까 하면서 경계를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처럼 또 계속 막는데 다른 게 있다면 눈에 완전 힘이 없어요. 초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약간 목각 인형 같은 느낌. 무표정한 상태로 막는데 무슨 경호업체도 아니고 너무 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한 번 더 씨름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아버지 씨름 한 번 더 하실까요? 어때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무표정한 상태로 고개를 이렇게 젓더니 제자리 지키고 앞에 계속 막고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생각에는 왠지 어제 그 도깨비랑 다르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네. 이게 꿈속이긴 한데 이 집에 들어가면 왠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네. 게다가 뭐 워낙 수리가 빵빵하고 하니까 한참 집 쳐다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산길을 내려오면서 깨셨어요. 다음날이 됐어요. 꿈자리가 3일 내내 너무 흉흉했잖아요. 갈까 말까 또 고민을 엄청 하셨대요. 그러다가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집 소개해 주신다던 그 복덕방 사장님이에요. 그래요 사장님 하니까 단감상 아직 안 일어났어요? 우리 도착했어. 얼른 나와요. 거기 집 엄청 좋은 곳인데 단감상이니까 내가 진짜 싸게 주는 거야. 얼른 가보자고 하셔서 또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집을 가게 됐어요.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왠지 낯이 익어요. 뭔가 이 길, 이 구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나셨대요. 복덕방 사장님이 여기야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데 열자마자 부엌이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발자국 딛자마자 느낌이 엄청 묘하더래요. 예. 이게 뭐 소름도 아니고 진짜 묘한 기분이었는데 오소소소소 하면서도 좀 희한하다. 그런 약간 복잡 미묘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가구, 물건, 집기류 같은 거 다 그대로인데 먼지만 이렇게 뽀얗게 앉아가지고 마치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게 도망치듯 이사 나갔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나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 식탁에 과자 봉지, 맥주캔 이런 거 있고 리모컨도 소파 위에 그대로 올려놔져 있고 그냥 그대로 사건 현장 보존 마냥 사람이 살던 그대로 먼지만 앉은 거예요. 박물관 전시품처럼. 이 광경을 보고 나니까 현관에서 느꼈던 것보다도 훨씬 으시시하고 너무 기분이 묘하더래요. 정말 희한하다 그 자체. 그리고 이 집에 뭔가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대요. 엄청 묘하다 생각하시면서 바로 복덕방 사장님께 물어보셨대요. 대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사장님 이거 집에 뭐 일 있었어요? 말씀 좀 해줘봐요. 이러니까 이 집이 참 괜찮고 2층 집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얘기를 막 얼버무리면서 집부터 산산히 둘러보세요 단감상 이러고 입 다물어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집을 보러 왔으니까 1층은 대충 휘 둘러보셨대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으셨고 그 그림은 아빠가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제가 다시 제안을 해서 그린 거거든요. 너무 잘 그렸다고 엄청 흡족해 하셨는데 예. 저렇게 생긴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저런 식으로 있고 가운데 저기 왼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1층 다니다가 아빠가 계단을 발견해서 혼자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1층 방을 보러 갔대요. 3명이서 갔거든요. 일본인 복덕방 사장님, 아빠, 그리고 교포 사업 파트너. 그래서 두 사람은 1층을 좀 더 보신다고 했고 복덕방 사장님한테 말을 하실 타이밍을 놓치셔서 아빠 혼자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밟으니까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일본 집 구조가 아무래도 목재다 보니까 약간 하길래 좀 연식이 된 집이네. 많이 낡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올라가니까 여기 앞쪽은 막혀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거예요. 약간 그 좌우 바뀐 기역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건데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니까 방이 크더래요. 1, 2층 둘 다 한 25평 정도. 되게 집이 큰데 왼쪽에 창문이 하나가 있고 앞쪽에 창이 2개가 또 있고 계단 올라오자마자 옆쪽에 또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큰 다다미 방이 또 미닫이가 닫힌 채로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다미 방 오른편에 또 자그마한 계단이 있어요. 다락으로 가는 곳. 그래서 거기는 마지막에 가봐야지 하시고 창문부터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자마자 돌아가지고 1번 창을 내다보신 거예요. 창문은 다 열려 있었어요. 앞쪽으로 가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집 아래로 저수지가 보이더래요. 녹조도 엄청 많이 끼고 물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물이 엄청 더럽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기억이 확 나시더래요. 이 집 내가 꿈에서 봤던 건데 그때 지방까지 한번 들어가 볼걸. 내가 봤던 건데. 그 꿈에서 본 외관에 저수지에 흙길까지 진짜 똑같았대요. 그런데도 막 뭐 나뭇가지가 창 안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니까 그냥 엄청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있었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한참 내다보시다가 아빠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로 전망을 보려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한 발자국 딱 디디셨는데 삐 하는 소리가 뒤에서 확 나더래요. 예. 아까 계단 올라올 때 들은 소리니까 분명히 기억이 나시잖아요. 누가 올라오나? 하고 이렇게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올라오다 말았나 싶어서 계단 쪽으로 가서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셨어요. 보니까 누가 올라오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누군가 딱히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창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까 본 1번 말고 다다미 방 쪽에 가까운 4번 창문 이거를 또 내다보러 가셨대요. 네.
여기는 닫혀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밖을 또 내다보시는데 뭐 도로도 이렇게 있고 차도 지나다니고 하더래요. 아, 여기 뭐 지리적 위치가 뭐 괜찮고 회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또 계단 올라오는 삐익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갑자기 소름이 막 엄청 끼치더래요. 왜냐면 이게 일자로 된 계단이 아니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호텔 같은 데 보면은 네. 동글동글 말려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렇게 두 번 꼬아져 있는 계단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위에서 봐도 뭔가가 올라와서 내 앞쪽으로 올 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일행들은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 올라올 때 사뿐사뿐 올라와요.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면서 올라오지. 근데 소리가 엄청 천천히 느릿느릿 이 정도로 엄청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뒤를 안 돌고 그 계단 위쪽에서 그냥 기다려보셨대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는 거면 어느 정도 걸음수가 지났을 때는 계단이 동그라니까 아빠가 볼 수 있는 곳에 와 있어야 하니까요. 그 순간에 확인을 하려고 기다리셨대요.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소리가 점점 위로 올라오셔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삑삑 소리가 나니까 이쯤이면 되겠다 하고 계단 쪽으로 또 이렇게 몸을 내밀어서 확인을 해보시는데 사람 머리가 안 보여요. 소리를 분명히 선명하게 지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앞에 보면 끼익하고 뒤 보면 멈추고 이때부터는 몸에 막 찬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좀 쎄해지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예.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다미 쪽 4번 창문으로 또 가셔서 계속 기다려봤대요. 내가 소리를 잘못 들은 건가?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기다리시면서 창문을 다시 보고 계셨대요. 이 와중에도 좀 대단하신 게 집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집을 보고 계셨대요. 또 끼익끼익 하는 게 일정하게 들려와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뒤를 안 돌아볼 수가 없었대요. 일단 아무도 없긴 한데 뭐 이제는 그 소리를 확인하고 뭐가 올라오나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난 집이나 빨리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끼익 소리가 멈췄대요. 계단에서 삐익 소리가 났잖아요. 올라올 때. 네. 그게 멈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다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그 계단을 올라온 거가 2층에 이미 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저 다다미 방을 여는 순간 앞에 서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니까 도저히 이 미닫이를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여는 걸 포기하고 그 다다미만 보는 것도 포기를 하셨대요. 제가 다락은 확인을 안 했냐고 여쭤봤거든요. 아빠가 엄청 황당해 하시면서 야 다락은 무슨 야 지금 빨리 여기서 내려가고 싶고 막 다다미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고 몇 명이나 올라온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막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2층에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았다니까. 다다미도 보고 그냥 내려가고 싶었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문제가 또 있어요. 계단에서 들리던 소리는 멈췄는데 뭔가가 2층에 올라와 있는 것도 모자라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지금 아빠는 여전히 다다미 쪽 4번 창문을 내다보고 있으신 거거든요.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뒤를 돌아볼 용기도 없었대요. 창문 앞에 서서 계속 굳은 채로 뚫어져서 앞만 보고 계시는데 예. 돌아보지도 못하겠고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일행을 부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느낌이 스산하죠. 계단을 올라오던 존재가 이미 내 뒤에 와 있다. 이 느낌 때문에 한동안 가만히 서 있으셨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2번 창문 쪽에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대요. 영화 보면은 뭐 귀신들이 막 햇빛에 타 죽으니까 일단 저리로 가보자 싶으셔서 뒤를 돌지도 못하시고 옆으로 돌지도 못하시고 대걸음으로 이렇게 벽 타고 스스스슥 해가지고 2번 창문 쪽으로 가서 햇빛 안에 이렇게 서 계셨대요. 좀 햇빛을 받으니까 따뜻하고 뭐 그 소름 돋는 느낌이나 한기 이런 게 사라졌대요. 그러면 어쨌든 내 일행은 1층을 다 봤을 거고 2층을 보러 분명히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일행들이 올라오면 나머지 다다미 방이랑 다락방을 올라가 보자 하고 기다리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더래요. 근데 계속 혼자 여기 있기 싫잖아요. 햇빛이 있으니까 좀 나은 거지 드라마틱하게 살만하다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거는 안 올라오겠다 싶으셔서
살짝 뒤를 돌아서 계단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단이랑 다람이랑 다락이 한꺼번에 보이잖아요. 못 가겠더래요. 너무 무섭고 용기도 안 나고 해서 못 가겠는데 일행이 같이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올라올 생각도 없어 보이고 또 한참 그렇게 서서 머뭇거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있으면 나는 여기서 절대 못 내려가겠다. 그리고 여기 더 있으면 나 지금 뭐 하나 진짜 볼 것 같다. 차라리 뭐 하나 보더라도 나 지금 내려가야 되겠다 하시고 진짜 큰 용기를 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우다다다다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셨대요. 내려가서 일행을 막 탔는데 복덕방 사장님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나가보니까 파트너하고 복덕방 사장님하고 두 분이 집 밖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빠 혼자 그 스산한 집 안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 단감상 잘 보셨어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래요. 예. 아빠가 정색하면서 그냥 가자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계시던 집 쪽으로 돌아와서 복덕방 사장은 가고 파트너랑 아빠 둘이 남으셨는데 집에서 느낀 것 때문에 좀 찝찝해서 아빠가 이 집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지인한테 복덕방 사장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 집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셨대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줬거든요. 일본은 사고 매물을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 말도 없기는 했고 그럼에도 아빠가 듣고 느낀 게 있으니까 부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가 있나 싶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소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복덕방 사장한테 매물 얘기를 듣고 이런 매물 괜찮네 하고 그걸 아빠한테 소개를 해준 건데 본인도 사장한테 따로 얘기 드린 건 없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그 집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못 건졌지만 거기 살던 사람들 얘기는 알아냈어요. 거의 한 달 걸려서 모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이 집을 몇 명이 거쳐갔는데 둘 중 하나였대요.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부 다 죽거나 일본인도 살았고 외지인도 살았는데 이게 뭐 시달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부 급사. 원인도 모르겠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는 집을 내놓길래 부동산은 그걸 계속 팔았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거 얘기는 안 해준 거예요. 전 사람이 이렇게 아팠다.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흉흉하니까요. 사기를 친 거죠. 아빠가 이 매물을 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분은 일본인 영매사였대요. 영매사들도 무당처럼 찐이신 분들이 있으시고 쉬운 말로 약간 코스프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은 찐이셨대요. 신기도 있고 뭐 영매사 일도 하시고 하던 좀 유명하셨다는 분인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왔지만 신기 때문에 잘 누르고 사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한동안 잘 사는 것 같았대요. 계속 동네 얼굴도 비추고 동네 분들도 뭐 살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슬쩍 떠봐도 뭐 괜찮다고 기운이 조금 세긴 한데 내가 누를만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물어보니까 어디 병원에 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이 영매사분이 병원을 실려가게 되셨는데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불명 상태로 기계가 막 꽂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진 건강하게 멀쩡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놀랐대요. 그 집이 뭐가 있긴 있구나. 벌써 이게 3번째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영매사까지 당할 정도면은 저기는 평범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뭐 보이는 유품도 챙기고 뭐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영매사분은 결국 돌아가셨대요. 엄청 쇠약하셔서 말씀도 못 하시고 눈도 못 깜빡이시고 그렇게 병원에 8개월을 있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면 또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 물건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족분들이고 복덕방 사장이고 부동산 업체고 동네 사람들이고 돈 준다 해도 난 못 들어간다. 다 안 들어간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집이 계속 비어있다가 1년 후에 아빠가 복덕방 사장님이랑 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으니까 아빠는 복덕방 사장은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집에다가 들여다 놓고 본인은 무서우시니까 일찌감치 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아빠는 꿈으로 이미 보셨잖아요, 이 집을. 집에 와서 생각을 계속 하셨는데 경고를 받았는데도 저걸 사면 난 바보다.
게다가 이제 사람이 이미 몇 번이나 정말 죽어나간 집이잖아요. 또 급사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빠가 꿈에서 그 집을 안 들어간 게 역시 잘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왠지 그날 억지로라도 들어갔으면 그러면 꿈에서 뭔가 흉한 거를 마주쳐서 자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집에서 그런 기운을 못 느꼈으면 나는 그 집을 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예. 집이 크고 그래서 엄청 마음에 드셨다고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막 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복덕방 사장님이 괘씸한 거예요. 복덕방 사장님이면은 부동산 중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소개를 해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본인은 2층 올라오지도 않고 밖에 나가 있어요. 뭔가 알고 있고 자기도 무서우니까 아빠 혼자 놔두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알아볼까 하다가 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다른 중개인 찾아서 집을 구하셨대요. 그러고 한 1년 있다가 일본에서 철수를 하십니다. 같이 일하던 파트너 한 분이 중간에서 사업 자금을 들고 떴다방하셔서 그렇게 철수를 하시고 예.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빠가 어딜 가서 뭘 하든 본인 몸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 감을 믿고 따르라고 귀족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무리 평소에 감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순간에 자기 본능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스스로의 감을 좀 꼭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가 그럴 막 때가 있죠. 시원하게 밝혀지고 뒷이야기가 있고 한 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엄청 무서웠다고 하시고 아빠가 더 캐보기를 포기하신 이야기 중 하나여서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그럼 아쉬우시면 아까 뭐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예, 그렇습니다. 아, 바로 갈까요? 예, 가보죠. 예. 이번 이야기는 좀 처음으로 소개하는 동생과 제가 겪은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무섭다기보다는 좀 안타깝고 또 소름이 돋으면서 마음이 또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동생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을 걸로 기억을 해요. 저랑 동생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쪽 거리를 저희가 다 아는데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때 한창 뭐 잠이 많을 시기라 둘 다 엄청 잠도 많이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편하게 동생을 홍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시가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자면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어요. 이게 다한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식은땀으로 베개랑 이불이 다 젖어가지고 빨래를 엄청 자주 했었어요. 어느 날은 홍시가 느즈막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 시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에 게임을 엄청 하고 그랬었는데 애기니까 졸립잖아요. 야 이제 잘까? 했는데 이미 얘는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아, 네. 그런데도 잠을 막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계속 막 파르르 떨리는 게 다 보이는데 뭐 이상하게 그냥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진짜 필사적으로 막 뺨도 깨리고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때 당시 첫 시참 때 얘기했던 집에 살고 있던 시절이라 네. 아 얘가 가위를 요즘 또 늘리기 시작했나 싶어서 야 너 왜 안 잘라 그래? 가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그건 아니야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말은 안 해요. 네. 그냥 평소에도 막 뭘 본다, 가위를 눌렸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는 애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어느 날 밥 먹는데 엄마가 동생한테 너 눈이 왜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홍시를 봤는데 다크서클이 무슨 판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 짙게 있어서 거의 막 멍처럼 보일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로 내려와 있으니까 희한하네 하고 쳐다보는데 엄마는 뭐 또 곶감아 너 홍시 데리고 저녁에 좀 일찍 좀 자. 엄마 다 알거든? 자꾸 저녁마다 게임하고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잤거든요. 나 일찍 잤는데? 하니까 엄마는 또 못 들은 채 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 얘가 뭐 불면증이 있나 보다. 뭐 에너지 드링크 먹었나? 했었어요. 또 며칠 지나고 같이 제 방에서 자기로 하고 같이 또 저녁에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한창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저는 막 좀 몰입해서 막 두근두근 어떻게 되려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홍시가 일어나요. 저는 곁눈질로만 힐끗하면서 야 어디가? 했어요. 이게 몰래 하는 거니까 조용히 말해야 돼가지고 야 홍시야 야 했는데 못 들은 건지 그냥 방문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동생이 겁이 진짜 많았어요. 무슨 방불 끄는데도 꼭 침대에서 나와서 같이 가뒀다가 우다다다고 뛰어올 정도로 쫄보였는데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혼자 문 열고 그 깜깜한 데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고민을 조금 했어요. 영화가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 지금 딱 흐름 안 끊기게 보고 싶은데 또 저 깜깜한 데는 나도 무서운데 가기가 진짜 싫은데 하고 일단은 신경 안 쓰고 소리만 들어보자 했어요. 뭐 화장실을 가는 거면 불 켜는 소리나 뭐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라면 뭐 삐그덕 소리가 날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집중해서 영화 소리를 좀 줄이고 소리를 좀 들어보는데 맨발로 이렇게 마루 밟는 착착 소리가 나더니 예. 소리가 끊겨요. 응? 어디 간 거지? 싶어서 진짜 무섭고 귀찮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따라 나갔어요. 집 구조 모르시는 기종들 계실 수 있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주택이라 2층까지 있고 2층에 저랑 홍시방이 있어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있고 또 주위로 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란다가 방 하나에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저는 홍씨가 2층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 이거 자세히 보니까 계단 난간에 서서 두 팔을 이렇게 위로 뻗고 있는 거예요. 뭐야 몽유병이야?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불렀어요. 야 홍씨야, 야 박홍씨. 대답이 없어요. 근데 무서운데 불 켜면 더 무서운 등짝 스매시 맞을 것 같아서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눈 감고 무슨 약간 오페라 가수들처럼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야 뭐해? 야! 그 중에 대답은 없는데 막 손을 허우적거려요. 막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쿡 찔러봤어요. 안 움직여요. 제가 거기 있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몽유병인가? 싶어가지고 살짝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려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은 계속 허우적거리고 배는 거의 난간에 붙어서 뭐 만약에 난간이 부서지거나 난간을 넘어가 버리면 진짜 위험하겠다 싶어서 홍씨를 잡고 이렇게 뒤로 확 뺐어요.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버티는 힘이 엄청 세가지고 예. 저도 확 잡아당기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큰 소리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엄마 올라오겠다. 하고 있는데 홍씨가 눈 뜨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저는 화가 슬슬 나요. 네. 아니 한밤중에 뭐하냐. 잘 거면 똑바로 들어가서 자든지 왜 여기 나가서 이러고 있냐 하면서 이렇게 조용하지만 빠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씨가 비행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놓여서 뭔 비행기? 몰라 나 들어갈 거야. 마음대로 해. 그 방에 들어갔고 홍씨도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또 밖에 나가서 저럴까봐 아예 안쪽에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침대 바깥쪽에 누웠어요. 영하고 나발이고 힘들고 무섭고 흥미가 떨어져서 잠이나 자야겠다고 누워있는데 홍씨가 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부르지 마 잠이나 자 했더니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말을 해요.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며칠 전에 끔찍한 걸 봤다. 그 뭐 땡땡 초등학교 기억나냐? 거기 어딘지 알지?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건물도 있고 뭐 학원가도 있잖아. 내가 학원에 있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엄청 울부짖으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랬어. 소리를 지르는데 선생님이 당신이 나가보겠다고 절대 아무도 여기서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I found a spark in the dark on a scratched old disc. One song, one heart, passed hand to hand like this. You caught the first refrain, your eyes lit up and stayed. A small room felt like a stage when the first chord came our way.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out loud. From bus stop wires to market floors, from late night trains to schoolyard doors, we trade the truth and melody and make a whole world breathe with me. A stranger laughs, then joins the line. Three more voices at the same time. What was mine is now yours too, and every echo sounds brand new. So lift it up, let it run past every wall into everyone.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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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d. No crown, no gate, no lock to wake gold, just a living fire we hold. One refrain can wake the sleeping, one true chorus keeps on reaching. When your voice meets mine tonight, the room turns gold, the room turns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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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Share the song, share the flame. Let it ring, let it speak your name. Share the song through the crowd, sing it once, then sing it out loud, loud, loud. Share the song. Don't let 나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셨는데 솔직히 궁금하잖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나랑 다들 신발 신고 몰래 따라 나갔어. 거기 건너편에 학원이랑 그런 건물이 또 엄청 있잖아. 어떤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거기 사이 도로를 막 맨발로 뛰어다니더라. 어? 퍼쩍퍼쩍퍼쩍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강도 들었나? 무슨 일이지? 하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 동그랗게 모여있더라고. 잘 안 보여서 더 가까이 갔어. 가니까 어른들 발 사이로 보여. 애가 하나 누워있더라. 어른들이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건물 2층인가 3층에 엄마랑 살던 앤데 창문에서 놀다가 떨어졌대. 애가 엎드려서 누워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는 저쪽으로 돌리고 있더라. 무서워서 애들이랑 학원으로 도망갔어. 조금 있으니까 구급차 소리가 나서 창문 밖에 내다봤더니 애를 실어서 데려가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려고 밖으로 나와서 거기 건물이랑 우리 학원 사이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건물 위를 쳐다봤는데 그 열린 창문으로 노란색 티셔츠 입은 어떤 애가 몸을 내미고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랑 눈이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드는데 누구지? 나 아나? 하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 그때 누워있던 애랑 옷이 똑같은 거야. 내가 자기가 보인다는 걸 알고 나니까 반가운 건가 싶어서 나 엄청 무서웠어. 그래서 집에 막 뛰어왔거든?
그리고 나서 계속 그날 여자가 소리 지르고 애가 누워있는 꿈을 맨날 꿨어. 그러다가 그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번엔 내가 그 도로 위에 있었어. 어른들도 없고 애도 없어서 좀 이상했거든? 그래서 그냥 길 따라 막 내려가는데 그 건물 앞에 뭐가 떨어져 있었어. 궁금해서 그쪽으로 가서 주웠거든? 그 비행기 알아? 장난감 비행기? 종이로 된 거. 그거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였는데 그게 떨어져 있더라고. 나 아직도 기억나. 빨간색 종이 장난감 비행기였어. 근데 그걸 줍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누가 위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그림자. 나도 모르게 위를 봤는데 그 노란 티셔츠 입은 애가 또 몸을 내밀고 보고 있더라고. 이번에도 인사하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걔가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더라고. 그러고 나서 깼어. 어제는 꿈을 안 꿨다. 오랜만에 엄청 잘 잤어. 근데 오늘도 꿈을 안 꿨거든? 이상하다. 왜 꿈을 안 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그거는 후유증이야. 트라우마 같은 거지. 금방 잊을 거야. 걔도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돼서 슬픈가 보다. 뭐 자기 엄마는 자기 못 보는데 너가 볼 수 있어서 반가운가 보지 이러고 말았어요. 뭐 그 뒤로 한 며칠간은 자다 깨서 돌아다닌다거나 꿈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하다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나무도 타고 철봉도 올라가고 하지만 말했듯 홍씨는 겁이 많아서 높은 것도 싫어해요. 잘 안 올라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거기 왜 올라가? 내려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너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들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얘는 뭐 몇 학년이 됐는데 말을 아직도 이렇게 좀 두서없게 하나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놀이터랑 농구골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번은 그 근처를 가서 족구를 했어요. 둘 다 족구 진짜 못하지만 연습해보자. 뭐 우리가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될지 어떻게 아냐 막 하면서 진짜 허접하게 막 헛발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공이 도랑 쪽으로 날아가서 제가 주우러 갔다 왔었어요. 주워서 돌아오니까 애가 없어져서 어디 갔지? 하니까 농구 골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홍씨가 신발 아쿠아 슈즈 같은 걸 신고 있었어요. 이게 뭐 물속이나 이런 데선 안 미끄러울 수 있는데 철봉 같은 거 디딜 때는 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신발 미끄러질 것 같은데? 내려와 빨리 와 했어요. 알았대요. 내려오려고 밑에 철봉 밟고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다른 걸 잡으려고 하면서 그대로 미끄러지고 떨어져요. 쿵 하고 보니까 떨어진 자세 그대로 바닥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생명에 다행히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초등학생인데도 엄청 아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나 봐요. 한 5분 누워있다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가 말씀을 하시다가 아빠가 팔을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푹 찌르시고 하시더니 이거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 하면서 병원 가자고 하셨어요. 다행히 팔이 부러진 건 아니고 실금이 간 정도라 깁스도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성장판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앞으로 그런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의사가 대충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궁금해서 같이 병원에 따라갔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걱정을 또 하시고 저는 또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화를 냈어요. 좀 화를 많이 내고 한 하루 정도 좀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뭔가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그 무렵에 제가 꿈을 하나 꾸는데 어디 골목 같은 곳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낯이 익은 동네는 아니었고 그냥 골목길이 이렇게 쭉 길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골목이어가지고 어디야 여기 그냥 빠져나가야겠네 하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유니크하고 예쁘다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문이 하나가 열리더니 한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뛰어나오더라고요. 놀라서 오오 하면서 멈춰섰는데 애가 제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여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복장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복장이 진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노란 티셔츠예요. 하의는 또 특이하게 초록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민들레같이 입었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애가 제 앞까지 왔어요. 가슴팍에 티셔츠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데이지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인상착의가 막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노란색의 초록바지. 그런 특이한 아이였어요. 그 애가 울먹이면서 제 앞에 딱 서요. 그러고는 울면서 쳐다보는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뭔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애인데 내가 아는 애는 아니고 뭔가 왜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하지? 내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렇게 있다가 애가 제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깼어요. 이제 이게 희한한 꿈이라서 그냥 홍씨한테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 그런 뭐 노란 티셔츠 얘기를 생각해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홍씨가 또 학년이 올라가서 고학년쯤 되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뭘 두고 와서 그걸 가지러 갔다 온대요. 학교에서 집 오는 길에 그 건물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됐지만 뭐 그 일이 생각이 날 텐데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또 극복은 해야 될 것 같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0분 만에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느긋하게 걸어오면 한 40분 걸리는데 뛰어왔는지 땀범벅에다가 얼굴이 막 엄청 시뻘개요. 왜 뛰어왔어? 무서운 생각이나? 하면서 막 웃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숨을 막 하다가 봤어 이래요. 뭘 봐? 하니까 노란 티셔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또 뭐를 봤구나 싶어서 평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평소에 가끔 저한테 나 뭐 봤어,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느꼈어 하면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편이에요. 괜히 진지하게 해봤자 서로 무섭기만 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냥 넘겨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거 너가 봤다는 그 애기가 초록색 바지에다가 노란색 옷에 데이지 그려져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홍씨 눈이 한 3배 커지더니 내가 말했어?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너 먼저 말해봐. 들으니까 이야기가 이래요. 파일을 챙겨서 학교에서 나왔어요. 굳이 그 사건이 있었던 거기를 관통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서 가면은 10분 정도가 더 멀어지니까 그냥 그쪽을 관통해서 온 거예요. 거길 지나서 오려고 하는데 멀리에서 그 건물이 보이더래요. 슬쩍 곁눈질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이네 싶어서 걷다가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살짝 소름이 올라오더래요.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앞만 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막 열심히 걸어가는데 애기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약간 유아 목소리 아시죠? 막 헤헤헤헤 하는 그 목소리요. 그 소리가 너무 선명히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창문을 이렇게 다시 돌아봤더래요. 있더래요. 아주 오랜만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는 거라 사실 볼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저번이랑은 조금 다르더래요. 얘가 약간 머뭇머뭇하더니 손을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었대요. 갑자기 너무 안타깝다는 감정이 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홍씨가 손을 흔들 뻔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꿈 얘기를 해주면서 둘이서 애기 참 불쌍하다 하면서 넘어가고 그 후로 그 얘기를 보거나 저도 꿈을 꾸거나 했던 적은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쩌면은 그 애기가 너무 일찍 가버려서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홍씨를 따라와서 같이 놀려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빙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홍씨가 다치고 또 제가 화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꿈에 나와서 뭔가 사과도 엉성하지만 하려고 한 것 같고 또 폐를 끼치려거나 원한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좀 너무 일찍 가버려서 더 놀고 싶었는데 미안하고 아쉬웠던 게 아닐까. 아가가 좀 지금은 좋은 곳으로 가서 재밌게 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여기까지입니다. 동생분과의 이야기까지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너무나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곶감님 네네. 뭔가 그 개그의 피가 좀 있으시네 확실히. 제가요?
말씀을 좀 재미나게 하시는 부분도 있네요. 아, 제가요? 네. 너무 생각지도 못했네. 좀 끌어오르시는 게 있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연기하셨어요, 원래? 아니요. 꿈이 꿈입니다. 연기죠, 꿈이? 아니요. 사실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말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쩐지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시고 하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국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상상이 쫙 되거든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국감님은 그걸 너무나 잘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섬뜩하게 듣기도 하고 또 재미난 부분은 또 더 재미나게 듣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만 하시고 자주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야기 잘하세요. 국감님이 앞으로 또 참여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고 앞으로 또 많이 참여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도록 채팅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